안녕하세요. 노팅커피의 공동대표 김현준입니다. 저희는 재료가 가진 본연의 향미를 최대한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커피의 선명함, 깨끗함, 즉 클린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매장의 모든 환경 그리고 레시피는 이 클린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제반 사항 중에서 아무래도 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치환 필터를 사용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수 계열의 물을 사용합니다. 자칫 커피에 과도한 산미가 부각될 수도 있지만 로스팅과 추출의 상호적인 조정을 통해서 커피가 가진 밝고 화사하며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최대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백산수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커피 추출에 적합한 물이라고 해서 SCA에서 발간하는 워터 차트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권고하는 이상적인 부분에서는 좌측 하단으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이 말인즉슨 연수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반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은 꽤 적절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향미를 유발하는 플로우르 계열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희 간에 한 가지 동기화 작업이 필요한데요. 바로 수구의 높이입니다. 물이 주전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커피 베드까지의 간격, 그 높이는 10에서 15cm 사이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주전자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 물 줄기를 이루는 해체 길이 구간과 그 구간을 벗어나서 물 방울을 이루는 구간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물 줄기를 이루는 구간이 길수록 커피 베드에 닿았을 때 커피 추출이 용이해지고 고르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주전자들의 평균치가 10에서 15cm의 물 줄기 길이를 유지했을 때 그 구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레시피는 스테드패스트의 신제품이기도 하고 사은품으로 증정해드리기도 하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 C1, 즉 세라믹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여타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 시간 브루잉, 핫, 아이스, 그리고 가정에서도 카페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 팁까지 저희 노팅커피 바리스타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레시피를 잘 활용하셔서 노팅커피 한 달간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저는 노팅커피의 김상욱 바리스타입니다. 이 시간 저는 노팅커피의 6월 언스페셜티 블렌드 중 소우 스위트 버본을 맛있게 내려 드실 브루잉 레시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우 스위트 버본은 싱글 오리진 커피만을 제공하는 노팅커피가 월피커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블렌드 커피입니다. 버번 커피 품종의 매력을 담은 온두라스 엘 드라주노 버번 내추럴과 루안다 기테시 버번 내추럴을 1:1의 비율로 블렌딩했고, 호박과 조청 같은 은근하고 깊은 단맛에 사과의 산미가 함께하는 커피입니다. 이 시간 추출 도구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 C1입니다. 형태는 포켓 타입이고 재질은 세라믹입니다. 포켓 형태라서 커피에 물을 부었을 때 바이패스 현상이 적습니다. 또 다른 세라믹 드리퍼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서 예열 효율성이 좋습니다. 드리퍼 예열 효율성은 높이고 추출 중 드리퍼한 물 온도가 잘 유지되는 세라믹의 장점은 그대로 살린 드리퍼입니다. 종이 필터는 칼리타 커피숍 제품 102 화이트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종이 필터를 테스트해본 결과 이 종이 필터가 가장 긍정적인 향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종이 필터 사용 시 알아두시면 좋을 팁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필터 접기 방법입니다. 먼저 이 아랫면을 표시선 따라 접어주시고 반대로 돌려 옆면을 표시선 따라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필터 양쪽 모서리 끝부분을 집어주듯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지대가 만들어져서 커피를 내릴 때 드리퍼 바닥과 종이 필터 사이가 밀착되어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린싱과 예열 팁입니다. 잘 접은 종이 필터를 드리퍼에 넣어 모양을 잘 잡아주시고 한쪽 면을 손으로 고정시킨 후 반대쪽부터 뜨거운 물을 고르게 부어 드리퍼에 종이 필터를 밀착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맞습니다. 스테드패스트 C1은 다른 세라믹 드리퍼보다 예열 시간을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매장에서 물 온도는 93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93도에 맞춰 사용하셔도 되고 팔팔 끓인 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품질 좋은 라이트 로스팅 커피는 아주 높은 온도로 내려도 긍정적인 향미가 발현되거든요. 그럼 커피는 15g, 물은 240g으로 브루잉 비율 1:16을 준비해주세요.
브루잉 비율은 1대15에서 1대17 사이가 마시기 편한 농도의 커피가 내려지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1대16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분쇄도는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1000에서 1100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매장에서는 디팅 807 랩스익 그라인더를 사용하는데 분쇄도는 7.5에서 8 사이,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사용하신다면 27에서 30 클릭 사이로 커피의 맛과 추출 시간을 보면서 조정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분쇄도 가이드는 6월 월픽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적심 단계입니다. 커피를 드리퍼에 담고 드리퍼 옆을 살짝 쳐서 커피 베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물 40g을 커피 위에 곱게 고르게 커피에 물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부어주세요. 이때 커피 베드와 주전자 수구 사이의 간격을 약 10cm 유지해 물을 부어주시면 이상적인 물줄기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추출입니다. 물 6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부어주세요. 물 붓기 속도는 초당 3g으로 매우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건 초반에 좋은 산미를 충분히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2차 추출입니다. 물 40g을 서클 푸어, 나선형으로 부어주세요. 물 붓기 속도는 초당 5g으로 1차 추출 때보다는 약간 빠른 편이지만 여전히 곱게 고르게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주세요. 3차 추출입니다. 물 6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부어주세요. 물 붓기 속도는 초당 5g입니다. 스테드패스트 C1에는 사이트 홀이 있어서 커피가 내려지는 정도를 보면서 추출 형태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바리스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 4차 추출입니다. 물 40g을 서클 푸어, 나선형으로 부어주세요. 물 붓기 속도는 초당 8g으로 조금 빠르게 부어주세요. 이건 미처 추출되지 못한 커피 성분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총 추출 시간은 2분 30초에서 3분 사이입니다. 이렇게 내려진 소우 스위트 버번은 호박과 조청 같은 은근한 단맛에 동글동글한 사과의 산미가 산뜻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 커피는 디게싱이 진행될수록 커피의 단맛과 질감의 농도가 더 올라가고 깊어져서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간을 충분히 두시고 날짜별로 달라지는 커피의 향미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저는 노띵커피의 김상욱 바리스타입니다. 이 시간 저는 다크로스팅 커피를 맛있게 내려 드실 브루잉 레시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띵커피에서는 강배전 싱글 오리진 커피를 올드머니라는 라인업으로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 월픽에 준비된 강배전 커피는 케냐 카리미쿠이 워시드입니다. 이 커피는 SL34, SL28 품종으로만 재배가 됐고 카리미쿠이 팩토리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품질 좋은 케냐 커피를 강배전했을 때 경험할 수 있었던 과일 콤포트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커피입니다. 먼저 다크 로스팅 커피는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맛있게 내려 드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다크 로스팅 커피는 높은 열로 오랜 시간 로스팅한 거라 부피는 더 많이 팽창되어 있고 구멍도 많아서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부서질 만큼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맛과 향이 밖으로 나오기 매우 쉬운 상태여서 추출의 모든 조건을 커피 성분이 천천히 고르게 나오는 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크 로스팅 커피는 맛과 향보다는 진득한 질감과 바디를 즐기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추출 도구와 레시피 모두 이 특성에 맞춰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추출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추출 도구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 C1입니다. 이 드리퍼는 커피의 단맛과 질감이 월등히 좋은 드리퍼라서 강배전 커피의 단맛과 질감 또 바디를 즐기기에 좋으실 겁니다. 추출 준비하실 때 종이 필터를 드리퍼에 넣어 모양을 손으로 한 번 더 잘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강배전 커피는 종이 필터를 린싱하지 않고 내릴 거거든요. 이건 커피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커피를 더 깔끔하게 내리려는 겁니다. 물 온도는 93도입니다. 커피의 품질이 좋다면 다크 로스팅 커피라고 해서 굳이 물 온도를 낮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라이트 로스팅 커피와 다크 로스팅 커피의 물 온도 차이를 두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다크 로스팅 커피는 좀 더 농도감 있게 내려지게 커피는 20g, 물은 250g을 사용하겠습니다. 커피 분쇄도는 라이트 로스팅 커피보다 좀 더 성글게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1100에서 1200 마이크로미터 사이,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사용하신다면 29에서 30 클릭 사이로 커피의 맛과 추출 시간을 보면서 조정해주세요. 그럼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적심 단계입니다.
커피를 드리퍼에 담고 드리퍼 옆을 살짝 쳐서 커피 베드를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물 50g을 커피 위에 곱게 고르게 커피에 물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부어주세요. 이때 커피 베드와 주전자 수구 사이의 간격을 약 10cm 유지의 물을 부어주시면 이상적인 물줄기 형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추출입니다. 물 5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부어주세요. 라이트 로스팅 커피를 내릴 때보다 더 천천히 고르게 부어주세요. 최소한의 위치 에너지만으로 커피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추출입니다. 물 50g을 서클 푸어, 나선형으로 부어주세요. 천천히 고르게 부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내린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야 깔끔하고 부드러운 질감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3차 추출입니다. 물 5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천천히 고르게 부어주세요. 마지막 4차 추출입니다. 물 50g을 서클 푸어, 나선형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추출 시간은 2분 내외로 짧게 해주세요. 저희 매장에서는 브루잉 커피를 인앤서 컵에 담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컵은 잘 내려진 좋은 커피의 맛과 향을 더 선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강배전 커피는 바디와 질감이 중요한 커피라 컵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케냐 카리미쿠이 워시드는 클래식 강배전 케냐 커피의 시그니처 향미 같던 과일 콤포트의 뉘앙스를 잘 담고 있습니다. 초콜릿처럼 입안을 가득 채워주는 부드러운 질감과 묵직한 바디도 좋고요. 끝에 살짝 남는 신선한 허브 같은 여운이 커피를 더 깔끔하게 즐기게 해줍니다. 품질 좋은 케냐 커피, 더군다나 강배전된 케냐 커피를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케냐 카리미쿠이 워시드와 이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는 다크로스팅 커피의 향미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저는 노띵커피의 김상욱 바리스타입니다. 이 시간 저는 6월 월픽의 커피들을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커피는 콜롬비아 알토시엘로 내추럴입니다. 알토시엘로 농장은 내추럴 가공만 하는 곳이라 보다 안정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내추럴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커피는 발사믹과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의 산미가 꽤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이스 브루잉 레시피는 앞서 소개해드린 핫 브루잉과 비교해 세 가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 브루잉 비율이 달라집니다. 커피는 18g, 물은 200g으로 브루잉 비율은 1:11로 준비해주세요. 얼음을 넣을 거라서 커피 향은 더 많이, 물은 더 적게 사용해 농도 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커피 분쇄도는 좀 더 곱게 조정해 추출 시 더 많은 성분이 나올 수 있도록 수율을 높여줍니다. 언스페셜티 분쇄도 가이드로 900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사이,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사용하신다면 22에서 25클릭 사이로 커피의 맛과 추출 시간을 보면서 조정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분쇄도 가이드는 6월 월픽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랜 시간 얼린 얼음을 사용해주세요. 노띵커피 매장에서는 호시자키 제빙기를 사용해서 얼음이 더 굵고 잘 녹지 않습니다. 얼음이 잘 녹지 않아야 보다 진하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내려 드실 때는 좀 오랜 시간 얼린 얼음을 사용해주세요. 이 시간 추출 도구는 스테드패스트 커피 브루어 C1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얼음을 약 100g 정도 넣고 시작해주세요. 이건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 커피의 농도를 맞춰주는 가수의 효과와 두 번째, 커피를 내리면서 바로 냉각시켜주는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함입니다. 커피는 18g, 물은 200g, 물 온도는 93도입니다. 그럼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적심 단계입니다. 물 40g을 커피 위에 곱게 고르게 커피에 물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부어주세요. (1차) 추출입니다. 물 6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고르게 부어주세요.
2차 추출입니다. 물 40g을 서클 푸어, 나선형으로 부어주세요. 마지막 3차 추출입니다. 물 60g을 센터 푸어, 가운데에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추출 시간은 2분에서 2분 30초 사이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인앤서 브루잉 컵에 얼음을 담아 커피 서버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내려 드실 때는 얼음이 담긴 컵을 준비하시고 서버 안에 얼음을 충분히 녹여 따라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스로 내린 콜롬비아 알토 시엘로 내추럴은 오랫동안 숙성된 발사믹과 와인의 산미가 커피에 청량감을 더해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원한 향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피커 여러분, 노띵커피의 김우주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노띵커피 매장에서 제공해드리는 에스프레소 레시피를 바탕으로 월피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추출 가이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레시피는 브루잉보다 간단합니다. 커피는 18g을 사용하고 총 45g을 추출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에스프레소는 7에서 9기압의 압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약간만 과소 또는 과다 추출되어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맛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균일한 추출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스켓은 18g을 도징할 때 많이 사용하는 IMS 24.5mm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IMS가 아닌 VST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추출을 위해 준비한 커피는 6월 월픽에서 프루티 봄으로 제공해드릴 에티오피아 부쿠아벨 내추럴입니다. 과일의 풍미가 매우 복합적인 커피입니다. 분쇄된 커피를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고, 만약 디스트리뷰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분포도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르게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것은 모든 과정에 균일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퍼 역시 이런 정압 템퍼를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일정한 압력을 주어서 균일함을 더욱 높이실 수 있습니다. 추출에 사용할 물 온도는 93도로 설정했고 프리 인퓨전 기능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프리 인퓨전을 생략하셔도 무방하지만 노띵커피 매장에서는 바스켓 장착 후 프리 인퓨전을 진행하여 좀 더 고르게 추출된 커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리 인퓨전을 거친 커피가 방울방울 연이어 떨어지기 직전 본 추출을 진행합니다. 추출 시간은 25초에서 30초 사이로 추출 형태와 커피의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조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인앤서 에스프레소 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해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한 모금 드셔보시고, 두 번째는 커피를 스월링하여 맛과 향을 더 깊이 있게 즐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설탕 5g을 넣어서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부쿠아벨 내추럴을 이렇게 드셔보시면 처음에는 플로럴한 제스민 향과 오렌지 같은 부드러운 산미를 느끼실 수 있고, 백설탕을 넣고 다시 마시면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과일 캔디의 뉘앙스가 선명해집니다. 에스프레소를 이대로 즐겨보시고 기호에 따라 물이나 우유를 150에서 200g가량 추가하여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로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크로스팅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추출하실 때는 물 온도를 91도로 조금 더 낮춰주시고 추출 시간도 22초에서 27초 사이로 좀 더 짧게 조정해주세요. 다크로스팅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는 각각 로스팅과 가공 과정 특성상 원두의 조직이 비교적 약하고 열려있는 구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내리신다면 좀 더 부드럽고 깔끔한 커피 향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소개해드린 레시피와 함께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